네, 안녕하세요. 입시다모의 이윤석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굉장히 좀 핫한 소식을 가지고, 주제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의대 증원에 따른 입시의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측해보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을 제외한 전국 의대 모집 인원 2,000명을 지금 증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총 이제 인원수까지 다 배정이 된 상태고요. 어, 당장 올해 2025년 입시부터 이제 발표에 따른 증원이 되려고 합니다. 현재 촬영 시점이 이제 각 학교별로 이제 증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발표가 난 시점이고요. 지금 4월 초에 촬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시, 정시 모집에 대한 전체적인 요강은 아직 확정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시 모집 요강은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이제 발표될 거니까요. 요거를 감안하고 오늘 영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입시의 예측을 도와주실 DNA 입시랩 정성민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프닝 때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의대 증원 확정이 발표가 됐고요. 예. 서울을 제외한 이제 전국 모든 의대에서 증원이 돼서 뭐 많이 증원된 곳은 이제 뭐 모집 인원이 3배까지 늘어난 곳도 네. 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입시에 큰 영향이 있을 듯한데요. 예. 소장님은 뭐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뭐 당장 이제 입시가 수월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수험생한테 이제 좋은 네. 이제 그런 소식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통 이제 입시가 이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때, 입시 정책이 이제 만들어질 때 이제 3년 예고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3년 예고제를 시행하는 목적 자체가 조금은 이제 안정적으로 그 입시 시스템에 적응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조금 이제 좋은 취지의 이제 정책이기는 해도 조금 좀 너무 급박하게 추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급박하게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가장 이제 좀 눈에 띄게 이제 나타나는 이제 그 현상이 뭐냐면은 요 틈이 생기게 돼요. 네. 그 입시에 있어서 말하자면 이제 소위 말해서 요행, 네. 요행으로 인해서 입시 결과가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음.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기존의 이제 관성적인 그런 그 입시 지원 전략들을 그대로 가져감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학생들도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조금 이제 그렇게 이제 요행스러운 일들이 이제 그 입시에 개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입시판 자체가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해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해는 좀 수험생들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건 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올 한 해만큼은 좀 '내가 과감하게 좀 선택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단성을 발휘하는 그런 좀 배포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입시가 이러할 것이다. 저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적인 논리에 기대서 입시 전략을 짤 것이 아니라 딱 구체적인 수치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좀 정확하게 분석해 보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이 급작스럽게 이제 정책이 발표되고 바로 시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충격파가 예상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뭐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면 우선 서울 지역은 제외가 됐고요. 예. 나머지 이제 지역의 모집 인원이 늘었는데 네. 인천, 경기 지역 수도권 의대죠. 네네. 요쪽에 이제 인원이 배정이 되면서 예. 아무래도 서울은 증원이 되지 않았으니 수도권 쪽에 증원된 곳의 학생들의 관심도가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갈 듯한데요. 예예. 이 수도권에 증원한 학교들에 대해서 뭐 소장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제 수도권 증원이 이제 현황을 살펴보면은 네. 그 지금 성균관대가 수원에 있죠. 네. 성균관대가 이제 40 명에서 120 명으로 증원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아주대학교하고 인하대학교가 각각 120 명이 됐습니다. 네. 기존 인원이 아주대가 40 명, 인하대가 49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천대는 또 이제 그중에서도 좀 인원이 증원이 많죠. 네. 성대, 아주대, 인하대 전부 120 명인데 가천대만 40 명에서 130 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네. 한 학교가 더 있는데 거기는 이제 대학원으로 선발을 하죠. 차이과 대학이 네. 40 명에서 80 명으로 늘어났는데 거기는 이제 대학원이니까 제외를 한다면은 거의 이제 인원 자체가 수도권 지역은 3 배가 됐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경기, 네. 인천 지역은. 근데 이제 요 경기, 인천 지역의 이제 의대 입시를 한번 분석을 해 보면 특징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서울 수도권 지역의 의대 입학 전형의 특징이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성대가 가장 눈에 들어오고 네. 메이저 의대니까요. 네. 네. 어.
이 성대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이 교과 전형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학종으로만 선발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가천대랑 인하대도 학종 인원이 많아요. 그죠? 네. 인하대도 학종 인원이 더 많고 가천대도 학종 인원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네. 아주대학교도 학종만 선발하는 학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의 인원이 증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학종 선발 인원이 이제 늘어날 것이다라고 음. 하는 것하고 이제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서울권을 벗어나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가더라도 한림대라든지 경북대라든지 뭐 원광대 네. 뭐 이런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뭐 건국대, 단국대 이런 학교들이 이제 교과 전형 없이 이제 학종으로만 선발하는 의대를 선발하는 학교들인데요. 그런 대학들도 이제 학종 선발 인원이 많이 늘 텐데 그런 지역들이 또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상위권 학생들, 어중간한 상위권 학생들을 또 학종으로 네. 특목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선발 즐겨하는 그런 학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수도권 지역에 인원이 증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종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생겨날 것인가 요걸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네. 뭐 학종 인원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 뭐 제가 수치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선발 인원 작년에 847명이었어요. 네. 28%였는데 네. 전체 이제 3,018명 중에서 28% 정도를 차지를 했어요. 네. 이 847명의 합격생을 학종에서 배출하는 전국의 고등학교가 네. 전국 고등학교 숫자가 한 2,300개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중에 한 10%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10%요. 예, 그러니까 한 240개 정도 고등학교밖에는 이제 합격생을 배출을 못합니다. 조사를 네. 해보면. 그러면 이걸 아주 이제 그 구체적인 산술적인 수치만 내봐도 학교당 한 3.53명 정도, 그 정도 인원만이 이제 그 서울 수도권 지역이나 아니면 전국 단위에서 학종을 주로 선발하는 네. 이제 그런 대학들의 의대 합격생을 선발하는 학교당 인원수가 한 3명, 3.53명 정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럼 3.53명이면 학교에서 4등만 돼도 의대를 잘 못 간다라는 떨어질 수 뜻이잖아요. 있다는 네. 얘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학교 간의 편차는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학종에 합격생을 배출하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대체로는 대부분 다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들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거의 학교당 비슷하게 이제 평균적으로 배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대치동 지역에서 전교 4등 정도 되는 학생이 이제 좀 지나치게 대학 욕심을 부려서 학종을 지원하게 되면 의대를 못 가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뭐 내가 4등인데 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그 아주 가천 인하대 네. 여기까지만 나 그냥 쓰겠다. 정말 양보를 해서 내가 한림대가 학종을 많이 선발하거든요. 네. 한림대 정도는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한림대를 지원을 하게 되면 대체로 탁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학교급을 연세대 미래 캠퍼스라든지 네. 아니면 원광대라든지 네. 이런 수준으로 조금 낮춰야 의대를 합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학교들이 이 지역에도 대치동 지역에도 많아요. 서초 지역에도 그렇고. 네. 뭐 물론 이제 뭐 좀 공부 잘하는 휘문 같은 학교들이 있죠. 네. 이런 학교들은 조금 예외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평균적으로 대체로 4등이 되면은 의대가 가기가 쉽지 않다. 네.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계산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게 증원이 되게 되면은 2,000명이 증원이 되면은 그 중에 이제 보통 이제 종합 전형 인원을 한 30%, 28%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이제 그 늘어나는 인원 자체가 한 560명, 600명 가량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560명 정도의 240개 고등학교에서 합격생을 추가로 배출한다. 네. 라고 하면 한 학교당 한 2.33명 정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앞서 이제 3.53명이랑 합치면은 5.86명 정도가 되죠. 네. 네. 지금은 이제 학종에 있어서 고민이 4등이 의대를 갈 수 있을까? 학종으로 못 갈까? 이거 당연히 명문 의대죠. 이런 네. 의대들은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 고민이 조금 6등이 가냐 못 그쵸. 가냐. 6등이 못 가냐 못 가냐로 좀 이제 그렇게 좀 완화되지 않을까. 5.86이니까 6등도 갈 확률이 그 전보다 4등보다는 좀 더 높아지긴 했네요. 그렇겠죠. 네. 근데 어쨌든 5, 6등 정도까지 이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여기 지역에서 5, 6등 정도면 대치동 광남권 지역에서는 서울대 약대 정도 가는 네. 그런 이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서울대 약대는 잘 갔을 때고요. 네. 약대를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등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학생들까지도 이제 의대 합격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종합 전형이 이제 조금 완화된 조금 이제 가기 수월한
네. 그런 느낌을 받는 고등학교들이 명문고 중심으로 생겨난다라고 하면은 네. 그 교과 전형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증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교과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 네. 하면은 연세대학교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네네. 고대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밑으로 경희대가 있죠. 음. 그다음에 가톨릭대는 먼저 했어야 되네. 네. 가톨릭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하대랑 네. 가천대 이 네. 6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그 네. 6개 대학에 현재 86명 선발하거든요. 네. 그럼 증원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일단은 이제 가천대학교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증원 예상대학 뭐 일단은 연세대, 가톨릭대, 고려대, 경희대는 서울에 있으니까 네. 그쵸. 증원이 없겠죠. 네네. 그럼 이제 인천, 경기로 가서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제 가천대가 증원이 될 거예요. 가천대는 네. 현재 5명 선발합니다. 네. 교과 전형으로. 그리고 학종으로 20명을 선발을 하거든요. 그럼 이 5명 인원 그러니까 가천대가 5명, 20명, 15명 네. 정시로 시험은 15명을 뽑아요. 네.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이 인원을 그냥 비율 그대로 증원된 규모로 옮겨간다면은 이제 교과로 16명, 네. 그다음에 학종으로 65명, 정시로 40명 정도 선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인원을 조금 이제 다듬겠죠. 그 다듬고 그렇겠죠. 나면은 네. 아마 교과 한 20명 수준, 그리고 학종 60명, 정시 50명 이런 수준으로 다듬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그대로 간다면은 네네. 교과 전형은 안 늘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음. 왜냐면 가천대는 이제 아무래도 명문고를 좋아하는 대학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마 정부 시책이 어쨌든 서울권이 아니라 이제 좀 수도권과 지방 중심으로 늘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제 어떤 명문고 중심의 입시 정책을 펴지 말아라라고 네.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담 때문에 교과 전형 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늘린다면 한 20명 정도가 적정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네. 한 15명 느는 거죠. 네네. 물론 이제 가천대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이제 가천대가 논술 증원을 많이 할 것이다. 지금 논술이 없거든요. 네. 논술 전형을 굉장히 큰 규모로 시행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소문도 돌고는 있어요. 네. 뭐 그렇게 논술 증원을 한다면은 제가 예상할 때는 한 교과 20명, 네. 학종 40명, 논술 20명, 정시 50명 이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아, 그럼 저는 학종 인원을 논술에서 분배를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학종과 논술이 이제 합격하는 풀 자체가 비슷하거든요. 네. 명문고나 자사 특목에서 합격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시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교과 전형은 제가 봤을 때 한 20명 정도가 적정 규모다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럼 15명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네. 인하대학교는 현재 이제 교과 전형을 8명을 뽑아요. 그리고 이제 학종을 16명, 그다음에 논술을 8명, 그리고 정시를 16명 뽑습니다. 총 49명을 선발을 하는데 이제 요 대학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있는 그 비율 그대로 증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20명, 39명, 20명, 39명이 돼요. 네. 교과 20, 학종 39, 그리고 이제 논술 20, 그다음에 정시 39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인원 자체를 봤을 때는 뭐 조금 39 정도로 놔도 한 20, 40, 20, 40 수준이죠. 네, 그 정도 교과는 되거든요. 한 20명 네. 정도가 인하대도 뽑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증원되는 인원이 한 12 정도 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아주대랑 성균관대는 이 교과 전형이 없어요. 네. 지금 현재로는 이제 학종이랑 논술로만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수시를. 근데 지금 성균관대는 이제 학종에서 20명 선발을 합니다, 현재. 네. 교과는 없고요. 네. 그리고 논술을 5명을 선발을 해요. 네. 근데 요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교과 전형을 한 20명 정도로 신설을 하지 않을까. 네. 성균관대도. 네. 왜냐면 뭐 그렇게 인원을 배정을 한 데는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 지역 학생, 명문고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입시 정책을 펴라 라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심지어 연세대학교도 교과 전형을 22명 규모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성대가 아마 시행을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인원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뭐 그 성대가 아마 인원을 운용을 한다면 제가 입학사정관 시절의 경험에 의하면 한 20명 정도가 적정 수준이에요. 네. 그리고 아주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한 20명 정도 규모를 아마 신설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여기 40명이 늘어나죠. 네. 그럼 전체 증원 규모가 합쳐서 15명, 12명, 27명에서 40명이니까 한 67명 정도가 네. 증원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67명이 교과 전형에서 증원이 됐습니다. 네. 그럼 입시 결과에 변동이 예상이 됩니까? 당연히 되지 않을까요?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교과 전형이잖아요. 전국에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널렸죠. 교과기 네.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예, 교과 전형 합격 컷은 크게 변동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음. 다만 이제 지금 수능의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수능이 좀 쉬운 해에는 한 1.0 얼마, 1.1 등급 안쪽에서 컷이 형성이 되거든요. 네. 수능이 좀 작년처럼 좀 어렵게 나오면 막 교과 전형 컷이 1.2, 1.3 수준까지도 좀 내려갈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한 5년 전에, 네. 5년 전에 이제 성균관대 6년 전이네요, 벌써. 아유, 시간이 좀 네. 빨리 흐르네요. 네. 6년 전에 이제 이 수능이 국어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해가 있어요. 네. 그 해에서 그 인하대학교 교과 전형의 컷이 1.38, 1.4등급 정도 수준까지가 70% 컷인 해가 있었습니다. 많이 내려갔네요. 그렇죠. 네. 그 정도 수준으로도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은 네. 이제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잘 그마다 떨어지는 수능이 네. 좀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은 그런 해에는 아마 입시 변동 컷이 거의 없을 거고요. 네. 근데 인원이 늘어나면은 이제 수능이 어려운 해 있죠. 네. 네. 어려운 해에는 이제 컷이 요동칠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말하자면 입시 컷의 이제 하락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좀 말하자면 불안정성이죠. 네. 컷의 불안정성이 좀 증대는 될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대체로는 아마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컷이 형성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교과 전형이 신설이 되더라도 크게 영향은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 예상하시는 거죠?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이게 이제 대전이나 네. 대구나 부산이나 광주나 그런 지역에 가보면 굉장히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 중에서 네. 어떤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냐면은 내가 뭐 어떤 중앙대, 뭐 경희대, 한양대 네. 이런 수준의 이제 서울권 의대를 가는 게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면은 뭐 아주 가천이나 거기 갈 바에는 그냥 차라리 난 충남대를 가는 게 낫다. 경북대를 가겠다 그냥. 부산대를 자기 가겠다. 지역 중심에. 네. 그게 좋은 의대니까요. 네. 전남대 의대를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그동안에는 제가 컨설팅을 해보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제가 봐서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도권 지역으로 인천 경기 지역으로 올라오겠다라고 하는 학생하고 비율을 보면 한 5대5 정도, 반반 정도가 됐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의대 증원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지방을 중심으로. 네. 앞으로 이제 의사들의 앞으로 이제 진로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 지역의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의 희소성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앞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 의대 정원이 너무 200명 규모로 너무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합적이면 그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를 안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방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에 또 교과전형 증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마 컷은 크게 변동되지는 않을 거다. 경쟁이 그만큼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 쪽이 증원이 많았고 서울은 아예 없었고 이제 서울 경기 그나마 지방에 비해서 증원이 적은 규모에 속하니까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더욱 증대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방대 의대를 나오는 학생들이 이제 더 많이 흔해졌잖아요.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내 성적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라고 해도 당장 그냥 이제는 경북대 의대, 부산대 의대 안 갈 것 같거든요. 제 고향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면 갈 수 있으면 저는 수도권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성적이 된다라는 진짜 좋은 사예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예전처럼 생각하는 학생들 비율이 줄어들 수 있겠죠. 물론 생각을 못했던 학생들은 제 얘기를 듣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선 의대를 제외하고 의대만 지금 증원이 됐는데 그 현재 모집 인원 자체가 치대가 630명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에 약대 880명, 그게 총 합하면 뭐 한 1,500명 정도의 수준인데 이보다 많은 지금 2,000명의 인원이 의대 인원이 지금 증원이 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쇄 이동이 정말 불보듯 뻔하게 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인데 그렇죠. 이 최상위권 학생들의 또 의대 그 쏠림 현상이 지금 되게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여파로 상위권 학생들의 정말 연쇄적인 이동이 불보듯 뻔해질 것 같은데 이 연쇄 이동 현상이 서울권 대학 어디까지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저 보니까 한 건국대 정도 수준까지는 의미 있게 영향이 있습니다. 건대까지요? 예, 건대까지요. 한 0.4.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요.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추정을 할 때 통계적인 신뢰도가 있거든요. 네. 그 신뢰 수준을 그러니까 신뢰 구간을 너무 넓혀 버리게 되면은 이제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예리하게 좀 만들어서 추정을 해 보면은 대략적으로 아마 점 추정을 했을 때 한 0.3 등급에서 0.5 등급 정도까지도 이제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데 아. 근데 그렇군요. 0.3 등급 정도 내신 컷이 떨어지는 거는 네.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음. 그게 맞는지는 모르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샘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에서는 뭐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은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그렇게 수치만 내 봐도 네. 그런 식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당장 이런 거예요. 지금 보통 이제 지방 일반고에서 한 1.7 등급, 8 등급 정도가 되면 경희대 이공계열을 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 지역도 통상적으로 보면 2.5 등급 밖으로 이제 밀려나는 학생들이 있죠. 네네. 이런 학생들이 경희대를 지원했을 때 합격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합격은 음.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당장 이제 그런 학생들의 이제 합격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거의 아주 확실하게 높아질 수가 있고요. 네. 3 등급 원저리까지 이제 그런 학군지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이제 입시가 좀 수월해질 수는 있죠. 네. 0.3 등급 정도면은 학교에서 내신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6등에서 10등 정도가 등수가 떨어지는 거라고 본다면은 네. 상당히 이제 여파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음. 겁니다. 건대까지가 우선 유의미한 영향이 예. 있다. 그 밑으로는 네. 이제 그 수치들을 보면은 워낙 이제 비슷한 성적대에서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아래쪽 네. 그쵸. 대학들은 네. 그래서 그 위쪽의 여파를 좀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정말 쪼끔이라도 영향을 줄 것 같은 대학을 추려 본다면은 네. 홍익대 정도까지는 영향을 받아요. 알겠습니다. 자, 전형 이제 세부 계획이 예. 나와야지 알겠지만, 뭐 나오면 알 수 있게 되겠지만, 네. 요번에 의대 증원을 하게 된 네. 이제 배경 자체가 네. 지방에 이제 의료 인력을 증원시키는 게 목적이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예.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이 아무래도 이제 비율이 좀 높을 듯한데, 예.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은 소장님은 현재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신가요? 지역 인재가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수치라고 하는 게 네. 현재 지역 인재